오피스텔에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신혼 살림을 오피스텔에서 시작하게 되었냐고요? 물론 저희도 시작은 번듯한 24평짜리 역세권 아파트였습니다. 그것도 시댁이 해주신 집입니다. 아예 주신 건 아니고 명의는 시어머니 것이었죠. 그 집에서 딱 2개월 살다가 나왔네요. 그것도 시부모님이랑 이제 아예 연락 안 하고요. 시어머니는 계속 저랑 연락하려 하시는데 제가 바로 끊어버립니다. 스팸 차단하듯이요. 가장 행복하고 달콤한 신혼 1년. 어쩌다 이렇게 되었냐고요? 사연을 이야기하자면 좀 깁니다. 남편이랑 저는 3년 정도 연애하다 결혼했어요. 3년이면 보통 집안끼리 인사도 하고 식사도 하면서 양가 부모님들을 뵙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저는 결혼 얘기 나오기 직전까지도 시댁 사람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시댁에서 저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아들 여자친구로도 제가 탐탁지 않으셨나 봐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은 스카이 대학 출신이고 졸업하고 대기업 연구원으로 들어가 초봉만 8천만 원이었습니다. 성과급이며 이것저것 받는 거 다 합치면 지금은 1년에 실수령액만 1억이 넘고요. 저는 남편에 비해 평범합니다. 지방 국립대학교 나왔고 지금 연봉은 4천만 원 정도예요. 게다가 저희 부모님은 아버지가 작은 회사 하나 운영하시다 관두시고 지금은 건물 경비원으로 일하고 계시고 어머니는 공무원으로 명예퇴직하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댁이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더군요.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저를 너무너무 싫어하셨습니다. 남편네는 잘 살아요. 돈이 많습니다. 시아버지가 25년 전부터 중고차 관련 사업을 하셨는데 자동차 수출 문제로 나라가 떠들썩했을 2000년 후반쯤 어쩌다 대박이 터져 현금을 어마어마하게 쓸어 모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남편은 어릴 때 온 가족이 11평짜리 단칸방에서 살기도 하고 그랬다더군요. 주인집 아주머니한테 쌀도 빌려먹고 가스랑 전기도 몇 번 끊겼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시아버님 사업이 잘 돼서 바로 아파트로 이사갔고 그렇게 승승장구하셔서 나중엔 아파트 세 채에 경기도 광주 쪽에 땅도 몇십만 평 정도 사셨다고 하더군요. 갑자기 부자가 되셔서 그런지 시어머님은 사치도 심하셨고 진짜 한창 아버님이 잘 버실 때는 백화점에서 한 번에 1억도 넘게 쓰신 적이 있을 정도로 옷이나 가방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남편 대학 들어갈 때쯤 중고차 시장이 주춤해져서 사업을 접으셨고요. 그래서 일을 안 하신 지 꽤 되셨고 수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씀씀이가 남다르다 보니 결국 집을 하나 파셨다고 하더라고요. 광주 쪽에 몇십만 평 있다는 땅은 결국 조금씩 쪼개어 팔다가 지금은 별로 값어치도 없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솔직히 말해서 예전만큼 부자는 아니신데 워낙 과거의 영광에 젖어 사시는 분이다 보니 저희 집안과 제가 영 탐탁지 않으셨던 거고요. 어머님은 저희 결혼 허락 받으러 갈 때 저한테 이러시더군요. 우리 아들은 스카이의 집안 자금 사정도 꽤 괜찮은 편인데 아가씨는 솔직히 우리랑 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지 않아? 뭘로 그걸 상쇄할 건가? 라고 하시며 교양 있는 척 호호 웃으시는데 저는 너무 불쾌하더라고요. 남편마저 그 말에 버럭 화를 내며 결혼하게 되면 며느리 될 사람한테 너무 무례하게 구는 것 아니냐고 따졌고 어머님은 사실은 사실일 뿐인데 뭐가 그리 너무하냐며 말을 얼머무리시더라고요. 사실 남편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마찰이 잦았다고 합니다. 남편은 워낙에 스스로 알아서 하는 성격이고 학원이며 가외 한번 받지 않아도 공부 잘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괜한 허영심에 사람들한테 아들 몇백짜리 개인과외 시키고 강남에서 유명한 클래스 학원에 보낸다고 자랑을 하고 싶으셨는지 등 떠밀어 다 시켜주려 하셨답니다. 스스로 학습량과 진도를 계산해서 성실하게 성적을 내는 남편은 어머님의 그런 푸시가 너무 부담스럽고 또 싫었대요. 그래서 거절했는데 어머님이 해준대도 지랄이야. 남들은 돈이 없어 못하는 몇백짜리 가외랑 학원을 넌 왜 해줘도 안 한다고 난리니? 네가 그렇게 잘났어? 그렇게 잘났으면 너 혼자 나가서 살아! 하면서 남편을 내쫓아 버리셨다더군요. 그때가 남편 말로는 1월이었고 그해 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이었대요. 그런 날 남편을 패딩도 없이 쫓아버렸던 겁니다. 그날 이웃 주민이 덜덜 떨며 신호등 앞에서 서 있는 남편을 발견해서
차에 태운 다음 어머니를 간신히 설득해 남편을 집으로 들여보냈다더군요. 어머님은 그날 정말 자기 아들이 얼어 죽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셨답니다. 그걸 남편 앞에서 말했고 남편은 그때 엄청 상처를 받았다고 해요. 그날 이후로 제 남편은 부모님한테 용돈도 거의 안 받으며 부모님 도움을 정말 최소한 받으며 죽은 듯이 처박혀 공부만 했고 대학 합격과 동시에 기숙사로 들어가 바로 독립을 했다고 합니다. 시댁에서 남편 대학 들어갈 때 외제차도 사주겠다고 했는데 남편이 거절했대요. 그렇게 본가에서 딱 입학금만 받고 대학 들어와서 매년 장학금 받고 알바하며 부모님 도움 안 받고 성실하게 살아온 남편이었어요.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 나서는 그나마 본가로부터 받았던 입학금 다시 되돌려 드렸다더군요. 그 정도로 남편은 독립적이었습니다. 좋게 말해 독립적이지 사실 부모님에 대해 앙금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 엄동설안에 쫓겨났던 사건 이외에도 툭하면 남편을 돈으로 협박해 맘대로 조종하려 했다거나 큰형이랑 차별하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했던 시부모님이라서요. 남편 얘기 들어보니 정말 짠하더군요. 만약 지금 수면 위로 올린다면 아마 경찰서도 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제 남편이 어머니 때문에 마음고생 몸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아버지는 거의 바깥일 하시느라 집안 돌아가는 건 전혀 모르셨고 또 알려고도 하지 않으셨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유난히 다른 사람들보다 자립심이 강하고 문제가 생겨도 저나 다른 사람들한테 절대 말하지 않고 혼자 끙끙거리며 해결하려는 성격이 있는데 알고 보니 성장 과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이었더라고요. 저는 그런 집안의 둘째 아들과 결혼을 한 거였죠. 시어머니 자리가 유난스럽다는 건 저도 알고 한 결혼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포기하기에는 지금의 제 남편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건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는지 서로를 놓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혼까지 골인한 거고요. 결혼 과정에서도 참 별일이 많았습니다만 이 사연을 쓰게 된 결정적인 이유인 딱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바로 신혼집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먼저 집을 해주시겠다 하시더군요. 물론 어머님 명의로 된 아파트 2개 중 하나를 저희 살게 해주시는 거였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부터 꺼림칙했죠. 시어머니 자리가 보통이 아닌데다 저희끼리도 대출받으면 보금자리 구하지 못할 능력은 아닌데 어머님이 나서서 마련해주시는 집에 선뜻 들어가는 게 마음이 너무 걸렸어요. 그래서 그냥 저희끼리 알아서 살겠다고 말씀드리니 어른이 해준다고 하면 잔말 말고 들어가서 사는 게 예의다. 너희 신혼부부 아니니? 얼마나 돈들이 많길래 그런 오만을 떨어. 부모가 집 해주는 일이 어디 흔한 줄 아니? 그냥 들어가서 살아. 그래야 돈을 모으든 말든 하지. 라고 하시더군요. 생각보다 집 구하는 게 힘들기도 했고 남편이랑 부동산에 같이 임장 다니면 다닐수록 남편이 뭔가 저에게 많이 미안해했어요.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들 퀄리티가 그닥이었고 위치도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오랜 고민 끝에 그냥 시어머님이 해주신다는 아파트 들어가서 5년 정도만 살다 나오자고 하더군요. 거기서 어머님 말씀대로 돈도 좀 모아보자고 하면서요. 남편은 어머님이 마련해주신 아파트로 들어가기가 아마 죽기보다 싫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니 감정을 누르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려 노력했던 것 같고요. 저 역시 이래나 저래나 어머님이 들어오라고 하는 그 아파트가 솔직히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딱히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전세입자 계약 끝나는 시기랑 저희 결혼식이랑 고작 2달 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순조롭게 이사 들어갔고요. 참고로 결혼식 비용은 거의 반반이었습니다. 시댁에서 저희 아파트 해주신다는 얘기 듣고 친정에서 저희 부부 신혼여행 경비를 내주셨고요. 그게 거의 1,50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게 시어머니한테 꼬투리 잡힐 만한 일이었을 줄 상상도 못했죠. 어머님은 많이 무뚝뚝하셨고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말씀도 좀 틱틱대며 하시는 편이었어요. 상처를 안 받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사랑하는 남편의 어머니이니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어머님 명의집에서 공짜로 살게 되었으니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었죠. 물론 저희가 월세 개념으로 어머니께 다달이 얼마라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단호하게 거절하시더라고요. 내가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니들한테 푼돈 받아 뭐 하겠니?
난 싫다. 받고 싶지가 않아. 라고 하셔서 저는 어머님을 좀 다시 봤어요. 무뚝뚝하긴 하셔도 의외로 쿨한 부분이 있으시구나 생각했고요. 그렇게 저희는 그냥 여러 부부와 다를 바 없이 순탄하게 결혼식 진행했고,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한 시기가 바로 신혼집에 가전가구 넣을 때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여가 시간에 책을 보거나 탭으로 영상을 보는 게 달아 집에 TV가 필요 없었어요. 그래서 거실을 아예 서재화해서 TV 없이 책으로 거실을 꾸몄습니다. 그걸 시어머니가 엄청 싫어하시더라고요. 집에 75인치 TV 정도는 있어야지. 궁상맞게 웬 책들이야? 책은 도서관 가서 빌려 읽으면 되잖니. 이게 다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야? 니들 이제부터 책 사지 마. 그리고 부모님들 생각은 안 하니? 니들 집 오면 TV도 없이 내가 뭐 하고 있니? 라고 하시는데 기분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럼 어머님이 집에 오시는 것까지 생각해서 집을 꾸며야 하는 건지. 남편이 뭐라 해도 눈 하나 꿈쩍 않으시더군요. 그때부터 불길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은 거실 꾸미는 걸 시작으로 저희가 산다는 가전가구를 일일이 간섭하기 시작하셨어요. 드럼 세탁기랑 건조기 세트를 산다고 하니 세탁기는 무조건 통돌이로 해야 한다고 우기시더군요. 물론 통돌이가 세척력이 더 좋을 순 있겠죠. 그치만 저희는 그렇게 오염될 옷도 없을 뿐더러 세탁실 구조 때문에 통돌이를 사면 건조기를 포기해야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랑 제가 가전가게들 발품 팔아가며 많이 비교해보고 신중하게 고른 거라고 어머님께 말씀을 드려도 통돌이 안 살 거면 우리 집 들어오지 마. 엄마가 하는 말이 맞다니까. 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에 남편이 진심으로 혈압이 오른 듯 기분 나빠했지만 이미 다른 가전가구 다 집에 들어온 마당에 뭐 물을 수가 있겠어요? 결국 저희 뜻대로 드럼 세탁기를 사자 어머님이 저한테만 따로 이러시더군요. 네가 우리 아들 조종하는 거니? 어른이 하는 말씀 귀담아 듣지 않는 건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야? 어머님, 조종하다뇨. 그리고 저희 정말 통돌이는 못 사요. 워시타워 아니면 세탁실에 공간이 안 나와요. 뭐? 너 지금 세탁실 좁다고 불평하는 거니? 네? 그런 게 아니라요. 효율적으로 공간을 좀 쓰고 싶어서 드럼 세탁기 위에 건조기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 내가 24평짜리 해줬다고 속으로 비웃었지? 아니야? 네? 그럴 리가요. 어머님, 제가 그렇게 생각할 리가 있겠어요? 요즘 같은 부동산 시장에서 어머님이 살게 해주신 아파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시잖아요. 그렇게 어머님이 제가 하는 말들을 다 꼬투리를 잡으시더라고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꼬장꼬장하게 간섭하는 시어머니였고 남편이 한 차례 크게 화내고 나서야 잠잠해지셨습니다. 그렇게 신혼집에 가전가구 넣는 것부터 너무 힘들었어요. 남편이 5년도 못 살겠다며 웃는 건지 우는 건지 모를 표정을 지었고 저도 제대로 살기도 전에 어머님 때문에 지치더라고요. 속 모르는 친구들은 시댁에서 역세권으로 집 해줬다며 부러워했고요. 어머님이 집을 해주셨다는 이유로 온갖 간섭 다 하신다고,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는 차마 말을 못하겠더군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